오늘의 저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을 내면에서 꺼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창의력이 높다는 말 요즘 들어보셨나요? 저만 어색한가요? 창의성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단어같이 느껴집니다. 편견이죠. 저는 하루 중에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요. 직장에서도 큰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다니고 있진 않거든요. 제 나이대 예술가 분들에게는 창의성, 창의력이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읽고 창의성, 그래 나도 키워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창의성 너무 중요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아티스트라는 단어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아티스트? 예술가? 저와는 참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우리 이야기 같을걸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바꾸니까 좀 더 친근감 느껴지지 않나요? 자, 우리도 꿈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자고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살림 잘하는 주부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 보면 살림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게 수납장 같은 것을 직접 만드시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이미 창조성을 발휘하고 있으신 분들 같습니다. 저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그림자 아티스트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림자 아티스트 처음 들어보시죠? 바로 주위의 강요로 아티스트가 되지 못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자신이 예술적인 꿈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티스트를 그림자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티스트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림자 아티스트로 살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 진정한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그림자 아티스트였습니다. 아티스트는 가난하다라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아티스트의 길을 가라 라고 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예술은 취미로 하라고 하죠. 아티스트로 산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산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못 받았어 라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글을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연기하고 춤추고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 또한 글을 쓰고 싶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정말 미술로 진로를 정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예술가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어렵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은 아티스트, 예술가, 창조성을 발휘하는 일? 이거는 이제 내 인생엔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창조성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나마 요리할 때 어떤 특이한 요리를 해볼까? 기념일에는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할까? 이 정도 창조성을 발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컨텐츠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될지 생산하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SNS를 통해서 글, 그림, 영상, 사진 등의 형태로 컨텐츠 생산이 더욱 쉬워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지금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컨텐츠로 돈도 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컨텐츠를 발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아니면 상품의 상세 페이지 등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성을 녹여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제 우리가 그림자 아티스트에서 진짜 아티스트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아티스트라고 하니까 솔직히 아직도 되게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창의성을 뿜뿜하면서 살아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SNS 채널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으로 작게나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채널이 없으시다면 하나 개설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창의성을 발휘할 마음이 생기셨다면 창의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알면 좋겠죠.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엄청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것 중 한 가지는 문구점에 가서 유치한 물건을 구매해봐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신의 창조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자는 얘기예요. 유치한 물건을 구매해보면서 놀이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놀이에서 발휘하는 상상력이 훌륭한 작품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몇몇 여자 유튜버님들은 여러 동심을 느낄 만한 물건들을 사서 모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살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제품을 구매할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귀엽거나 스토리가 담긴 아이템을 구매하는 행동이 창조성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행동이었더라고요. 과거에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돈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즐길 것을 더 찾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 책을 보고 나서는
하는 그런 취미 생활들이 모두 상상력을 자극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창조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겠더라고요. 선순환이죠. 인생을 더욱 즐기고 컨텐츠의 질도 높이는 것입니다. 저 또한 가끔 보드게임을 통해서 놀이를 하고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니면 판타지 영화를 보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놀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셨다면 추억의 문구점에 가서 유치한 물건을 구매하는 실행하기 쉬운 행동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천천히 부드럽게 창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천히와 부드럽게는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빨리 가면 자기 내면에 또 새로운 상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림을 처음으로 그리고 주변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초기 작업물을 가지고 자질을 평가받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의 컨텐츠와 비교를 했거든요. 특히 신랑이 꽤 깐깐한 편인데요. 신랑의 코멘트를 들으면 또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처음 하는 도전이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줬을 때 내 의욕이 줄어든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피드백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랑도 조심하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긍정의 힘이 중요했어요.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 긍정이 필요합니다. 긍정이 없다면 현재의 그 성장 없는 상태에 이렇게 머물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긍정은 저희가 무언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이란 믿음의 긍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긍정은 변화를 원하는 당신의 어떤 부분에 대한 처방약과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긍정이라는 약을 먹고 개인의 바꾸고 싶었던 부분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잠재의식이 내뱉는 불쾌한 말들에 놀랄 것이에요. 그것들을 적어본다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이 모두 드러날 것이에요. 이게 중요 포인트예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말들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내부의 적과 마주치기로 했죠. 너가 무슨 유튜브야. 나이도 애매하잖아. 전업 유튜버들도 많은데 일 끝나고 유튜브로 잘 될 수 있을까? 특출난 게 뭐가 있어? 와 같은 숨겨놓았던 부정적인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내부의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샅샅이 과거를 뒤져봐야 합니다. 저도 제 과거를 뒤져봤습니다. 제 부정적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찾아봤어요. 첫째는 직장 내의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 일 그만두고 딱히 특출나게 할 것도 없는데 이런 곳에 나도 저 사람처럼 카페나 차리고 싶다. 일이 힘들지만 어떡해. 그만둘 수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로 나도 도전이 어려울 거야. 나도 특출한 것이 없잖아. 라는 생각이 심어졌죠. 둘째는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도 도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뭘 도전해. 집안일 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운동이 하고 싶지. 근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써놓았던 부정적인 믿음들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것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온 것일 겁니다.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멘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너가 무슨 유튜브야? 라는 말을 너 이미 유튜브 하고 있잖아. 도전이 대단한 거야. 나이도 애매하잖아. 라는 말을 100세 시대에서 나는 아직 젊어. 삶은 길고 앞으로 창창한 내 미래가 기대가 돼. 전업 유튜버가 아니잖아. 경쟁이 되겠어? 라는 말을 이 세상은 경쟁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만의 길을 가는 거야. 남과 비교하지 마. 나의 삶은 그 자체로 특별해. 라는 식으로 바꿔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성이 넘치는 삶으로 행복감을 더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문구점으로 가서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유치한 물건을 구매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자신이 즐겨하던 놀이를 해보세요. 아니면 판타지 영화 보기가 되었든지 게임이 되었든 말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나를 괴롭힌 부정적인 생각을 작성해보세요. 그리고 긍정적인 멘트로 바꿔보세요. 내부의 적을 하나하나 청소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함께 맑아지는 기분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